이적을 누르면서 제발 비껴나가라. 좀 받지 않을까? 많이 받는 건가요? 저희 사업소는 되게 근무 환경이 좋아가지고 저는 그냥 추천해주고 싶어요. 철도공사 광주고속기관차 승무사업소에서 기관사로 일하고 있는 임창석입니다. 광주 고속철도 기관차 승무사업소에서 근무 중인 김태형입니다. 부기관사로 근무 중인 최다빈입니다. 철도공사에서 운영하는 화물이나 여객 열차를 목적지까지 정해진 시간 안에 안전하게 운행하는 업무를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운전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아니고 운행 중에 열차가 차량이 고장나거나 일의 상황이 발생하면 초동 조치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대처를 하는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좀 운전하는 거를 좋아해서 수능을 보고 나서 여러 가지 찾다 보니까 철도라는 게 약간 눈에 띄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그냥 막상 생각나는 게 철도 하면 무슨 일 할까 보면 기관사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서 이쪽 관련해서 찾다 보니까 관련된 학교가 있어서 이쪽으로 오게 됐습니다. 예, 어렸을 때 다들 뭐 움직이는 물체 같은 거 보면은 조종해보고 싶잖아요. 열차 모는 것도 한번 제가 하고 싶었던 수많은 직업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철도 관련 학교를 제가 다녔었는데요. 전공을 배우고 또 이제 선배님들한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기관사가 나에게 딱 맞겠구나 싶어가지고 기관사로 이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기관사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처럼 되게 생소했었어요, 저한테도. 근데 저는 공기업 스터디에서 이제 공기업을 준비하던 중에 같은 스터디원 중 한 명이 먼저 운전 직렬로 합격을 하게 돼가지고 운전 직렬도 면허 없이 일반인도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이제 그 언니한테 뭐 근무 환경이라든지 뭐 워라밸 이런 거에 대해서 자세히 들으면서 관심이 가게 돼서 지원하게 됐어요. 이제 철도 면허 중에서는 이제 종류로는 현재 5가지 정도가 있고요. 나열하자면은 고속철도를 볼 수 있는 고속철도 차량 운전면허, 전기기관차를 운전할 수 있는 제1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전철, 지하철 같이 이제 철도 용어로는 전동차라고 하는데 그걸 볼 수 있는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선로 유지보수 등에 사용하는 작업차를 볼 수 있는 철도 장비 운전면허,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젤 기관차를 운전할 수 있는 디젤 철도 차량 운전면허가 있습니다. 일반인 입장에서 면허를 취득하려면은 이제 지하철과 관련된 2종 전기 면허만이 이제 문이 열려 있고요. 그걸 취득하기 위해서는 일단 국토교통부로부터 인증받은 교육기관이 있어요. 면허 교육기관이. 예를 들면 뭐 철도공사 인재개발원이나 각 지하철공사의 아카데미, 교통대나 광주의 송원대 같은 철도 관련 학교에서 운영하는 면허 교육기관. 거기에 이제 입교 시험이라고 해가지고 시험을 보고 통과해서 이제 각종 교육을 받게 됩니다. 이제 법정 인수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교육을 받고 수료를 한 다음 면허 필기 시험과 기능 시험을 통과해서 면허를 취득하게 됩니다. 저랑 같이 입사한 동기가 한 3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이제 고졸공채로 들어온 친구들을 제외하고 이제 한 2-3명 빼고는 다 면허가 없었어요. 면허 없이도 충분히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는 면허가 없어요. 저처럼 면허 없이 입사를 하더라도 부기관사로 1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이제 기관사 교육을 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요. 그래서 그 자격이 주어지면 전국적으로 그 사업소마다 그 인원을 정해가지고 입사 순으로 교육을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교육을 가서 교육을 받고 제가 만약에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다 합격을 하게 되면 이제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이제 또 사업소마다 기관사를 뽑는 일정에 따라서 그 공고가 나면 지원을 해서 기관사가 되는 거예요. 저도 똑같이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입사를 해서 부기관사를 한 6년을 근무를 하다가 저희 회사 내에서 이제 입사 순대로 순서대로 선배들 먼저 가고 그다음 제 순번이 와서 이제 기관사 교육을 간 다음에 면허를 취득했습니다. 저는 입사할 때 면허를 취득한 상태였고요. 철도 관련 전공을 하다 보니까 면허 교육을 받고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가지고 보통 이제 기관사 채용 공고가 저희처럼 이제 기관차 승무사업소라고 해가지고 진짜 디젤 기관차나 전기 기관차를 모는 사업소의 경우 따로 이제 일반인들이 접할 수 있는 2종 면허가 적용되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기관차에 한해서는 면허를 소지하지 않고 응시가 가능해서 그럴 때는 이제 면허가 필요 없이 입사를 할 수 있고요. 그런 경우는 이제 가산점을 두는 방식으로 입사를 할 수 있고, 보통은 이제 지하철 공사 같은 경우에 기관사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2종 면허가 필수적이죠. 제가 또 바로 급이 전공자인데요. 저는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해가지고 솔직히 기계 전반에 대한 이해도 솔직히 좀 많이 부족했어요. 처음 들어왔을 때는. 입사 후에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제 기관사님들이 다 계속 타면서 알려주시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일단 저희 사업소에는 저를 포함해서 총 4분이 계시는데 저도 사실은 처음 지원했을 때 아무래도 남자가 많은 회사라는 거를 접하다 보니까 내가 과연 합격할 수 있을까? 약간 이런 의문이 들었는데 그거는 본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들어왔을 때 호남권 뽑는 인원수가 5명이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3명이 여자였어요. 본인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다른 서울 쪽이나 이쪽에는 여자 기관사분들이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연봉은 이제 각 급수하고 그 연차별로 틀리긴 하는데 근데 이게 사업소마다 좀 다르고요. 본인이 얼마나 일하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져요. 돈을 받는 체계가 기본급 호봉제로 해가지고 6급 150, 250 이렇게 시작이 되고 그 호봉 테이블 그다음에 이제 야간 수당, 뭐 조정 수당 각종 수당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수당에 따라서 달라져가지고 그 공고에 아마 나와 있는 대로 거의 비슷하게 받는 것 같은데 한 3,000 초반, 3,000 그 정도. 제가 지금 우리 16년 차인데 작년을 기준으로 하면 저랑 비슷한 급수와 비슷한 호봉을 가지면 6천 중후반 정도 되지 않을까. 각 사업소마다 틀려서 저희는 이제 지역은 이제 강주 같은 경우는 이제 일에 좀 연장 근로나 이런 휴일 근로 같은 게 다른 지역보다는 좀 덜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지역은 좀 많은 경우도 있고 저희보다 적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정도를 받는 거 7천 좀 되지 않을까? 많이 받는 건가요? 아, 그런 건가요? 그럼 안 되는데 줄여야겠는데. 우리 기관사들은 그 열차를 운행하는 업무를 하다 보니까 열차의 운행 시간에 맞춰서 출근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강주에서 서울 가는 열차가 4시에 출발을 하는데 그거를 저희가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1시간 10분 전에 출근을 해요. 2시 50분, 새벽에 2시 50분에 출근하는데 그런 식으로 매일매일마다 출근, 퇴근 시간 매일매일 틀려요. 오전 정도 출근하는 거를 주간이라고 그러고 야간은 오후 늦게 출근해서 하는 거를 야간이라고 그러는데 주간 한 번, 야간 한 번, 주간 한 번 이 정도 하면 또 이틀 정도 휴일이 돼 있고 저희들은 통틀어서 근무 시간을 이게 정해져 있어가지고 일근 자들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제 근무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보통 출근해서 퇴근까지 하는 시간을 저희 말로 구속 시간이라고 하거든요. 보통 이제 실제로 열차를 본선에서 운행하는 시간은 한 5시간, 6시간 정도 되는데 열차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운행을 위한 준비도 해야 되고 운행하면서 이상 구역이 없는지 또 그런 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자동차처럼 건물 바로 앞에 열차가 있는 게 아니고 저희가 찾으러 가야 하기 때문에 찾으러 가는데 드는 시간도 있을 거고 그런 게 보통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중간에 주박지라고 해가지고 도착을 하게 되면은 편도로 올라갔다가 바로 이제 다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일정 휴게 시간이 있어가지고 그 시간 동안 쉬고 다시 돌아오는 개념이거든요. 저희는 그렇게 해가지고 한 보통 평균적으로 12시간, 13시간 정도 걸리지 않나. 아무래도 이제 일근하는 것보다는 퇴근 시간이 매일매일 틀리고 이렇게 주중에 일하는 게 아니고 휴일에도 저희들이 일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반적인 근무자라면 약간 힘들다고는 볼 수는 있는데 반대로 또 그런 점도 있지만 내가 원하는 날짜에 주중에도 내가 일을 볼 수 있고 출퇴근 시간에 우리가 러시아워가 있잖아요. 그런 거를 피해서 우리가 출퇴근을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는 좀 없는 편도 있고 장단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이 야간 근무를 좀 힘들어하는 사람이라면 좀 신체적인 스트레스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사람 간에 오가는 스트레스는 없는 편이고요. 이제 신체적인 스트레스가 조금 있는 편인 것 같아요. 저는 만족도는 좀 괜찮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제가 이런 운전하는 거를 좋아하다 보니까 저는 저한테 맞는 것 같아요. 또 제 신체 리듬도 어디 나가서 잠을 잘 자는 성격이라 특히나 저희는 이제 한 달에 근무 보면 한 10번은 밖에서 자는 것 같거든요. 저기 보면 저는 그런 거는 잠은 좀 자주 자서 그런지 신체적인 스트레스는 없고 저는 한 8점, 9점 정도? 저는 그냥 추천해주고 싶어요. 딸들도 이런 업무를 해도 괜찮겠다 추천할 정도? 이제 만족도 점수를 주자면 한 8점 정도 될 것 같고요. 이제 저희가 교본 근무를 하다 보니까 보통의 직장보다는 이제 평일에도 개인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장점 그런 점에서 상당히 만족을 하고 다만 이제 남들이 쉴 때 저희가 일한다는 것 좀 단점이죠. 저도 한 7점에서 8점? 시간 활용을 되게 잘 하면은 내 시간을 정말 잘 쓸 수 있다는 점이 진짜 좋은 것 같아가지고 아직까지는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는 상태고요. 주위에 보면 식사를 하실 때 되게 좀 빠르다고 할까? 약간 우겨놓는
어떻게 보면 보기 좀 안쓰러울 정도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특별히 식사 시간을 얘가 보장을 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미리 먹거나 아니면 도시락을 준비해서 가는데 도시락은 제일 운행 중에 저희가 도시락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되게 식사를 빨리 하시더라고요. 5분에서 10분 내에 그냥 식사를 다 하시니까. 그래서 보면 안쓰럽게만 하시더라고요. 좋지는 않을 것 같은데. 열차 운행 시간에 맞게 저희 그 출근 스케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1분이라도 늦으면은 정해진 기관사가 열차를 못 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시간에 대한 강박증이 좀 있어가지고 이제 알람을 출근 시간 뭐 앞전에 준비하는 시간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맞춰 놓겠지만은 아 내가 정말 알람을 잘 맞췄나 이렇게 확인하는 경우가 빈번하고 잠을 들려고 해도 아 내가 이 알람을 듣지 못해서 계속 자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때문에 잠을 좀 편히 못 자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번은 안개가 끼면은 오르막길을 갈 때 보면 이렇게 쭉 올라가야 싹 흩어져요. 멀리서는 절대 보이지가 않는데 딱 흩어졌는데 할머니가 거의 끝에 건너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그때 같은 경우는 만약에 기관차 속도가 조금 빨랐거나 아니면 할머니가 조금만 느리게 가셨어도 사고가 날 수 있는 상황이니까 약간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들이 항상 아찔한 것 같아요. 이제 철길이 보통 들을 가로지르는 형태로 이게 건설이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고라니나 너구리 같이 들짐승이나 주변 민가에서 키우는 개나 고양이 같은 게 동물들이 불시적으로 이렇게 뛰어오를 때가 많거든요. 저는 그럴 때 이제 긴장이 된다고 보는데 저희가 급하게 동물들을 구하기 위해서 브레이크를 걸지만은 그게 거리를 넘어감으로써 이제 충돌을 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기적을 누르면서 피하길 바라죠. 제발 비껴나가라. 이제 기관차 운전실에는 별도의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만약 신호가 온다 하더라도 운행 중에는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운행하기 전에 이제 물이나 커피 같은 거는 최대한 조절을 하려고 하고 만약에 그럼에도 이제 운행 중에 만약 불편한 신호가 온다, 급격한 신호가 온다 하면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도착지까지 필사적으로 저희가 참는 수밖에 없습니다. 2시간 반, 3시간 정도 참아본 적이 있거든요. 보성에 가면은 등량역이라고 있어요. 근데 거기를 진입하기 위해서는 경사가 깊은 내리막길을 상당히 가파른 내리막길을 내려오면서 이렇게 역에 진입하게 되는데 염소떼가 이렇게 앞에 레일 가를 걷고 있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안 치려고 기적을 마구 누르는데 오히려 이렇게 레일 위로 올라오더라고요. 레일 사이로. 근데 그 대형이 좀 웃긴 게 선두를 이렇게 해가지고 V자 대형으로 해가지고 뭐 개썰매나 마차 끄는 대형 있잖아요. 그런 대형으로 염소떼가 내려가더라고요. 기관사님께서는 뭐 이랴 이렇게 좀 모는 소리를 내셔가지고 좀 썰매 타는 느낌이 좀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뭐 염소떼는 비켜 나갔죠. 얼마 안 돼서. 저희 기관사 장점은 일단 업무 자체가 주어진 운행 스케줄에 따르기 때문에 저희가 퇴근을 하게 되면은 업무의 연장선이랄까 남은 업무에 대해서 따로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게 좀 장점이라고 생각하고요. 단점 같은 경우는 이제 스케줄 근무 특성상 그 업무 시간이나 출근 시간, 퇴근 시간이 불규칙하기 때문에 주간에도 일할 수 있는 거고 야간에도 일할 수 있기 때문에 바이오 리듬이 좀 깨지는 게 좀 크죠. 밥을 제때제때 안 먹으니까 소화불량을 호소하시는 분도 있고 수면 장애를 호소하시는 분도 있고. 연차 사용이 자유롭다? 왜냐면 이제 내 업무를 다른 사람한테 뭐 다 인수인계하고 가지 않아도 되니까 이제 저희는 만약에 제가 연차를 쓰면 다른 쉬는 기관사님이 이제 제 근무 대신 일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다른 사람이 내 일을 해야 한다는 그런 게 있기는 하지만 연차 사용에 있어서 되게 강압적인 분위기는 아니다. 회사 자체가 사업소마다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저희 사업소는 되게 근무 환경이 좋아가지고 연차 사용이 자유롭고 열차의 맨 앞을 볼 수 있다? 다른 분들이 옆만 보시잖아요. 그게 제일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내 앞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동차는 내 앞에 자동차가 있잖아요. 제 열차는 아예 없어요. 내 앞에 열차가 있으면 그때 진짜 큰일 나는 거예요. 단점은 명절이 없다는 거? 명절에 쉬어본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일을 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집에서도 가족들이 특히나 가정을 이루는 제 입장에서는 명절 때 좀 소외되는 느낌이랄까? 친구들 모임할 때 나만 못 보는 거 그런 게 좀 큰 단점입니다. 이
이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 철도 관련 전공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기관사를 할 수 있으니까 일반 전동차를 갈 게 아니라면 기관사를 할 거라면 저는 그 면허보다는 공통 자격증으로 가산점을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는 아마 부적격자가 아닌 이상 다 통과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필기에서 2배수를 뽑기 때문에 잘 준비하셔서 면접을 잘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체력을 좀 잘 미리 관리하고 오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요. 주말에 나는 너무 쉬고 싶은데 친구들하고 만나는 거 막 그런 거 걱정이 된다면 조금 그럴 것 같아요. 물론 뭐 연차 사용이 자유롭긴 하거든요. 기관사 하면은 인식이 철도 전공을 해야 한다거나 면허가 있어야지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만 않기 때문에 도전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관사라는 직업이 요새는 많이들 알더라고요. 그만큼 길이 많이 열려 있습니다. 뭐 쉽지 않겠지만 노력하면 할 수 있는 일이니까 뭐든지 열심히 해야겠죠. 하고 싶다는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그게 시작이니까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음가짐만 있으면.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